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도침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 여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도침 치료가 허리 협착증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하는데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의 진료를 하다 보면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 협착증, 엉치가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 허리 협착증. 즉, 허리 부위에 증상이 있냐, 엉치나 다리 부위에 증상이 있냐,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물론 MRI를 찍어보면 허리가 협착되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침 치료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각각의 증상별로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왜 도침 치료가 각각의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은 허리 협착증인데 MRI를 찍었는데 허리 협착증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허리 통증만 있습니다. 허리 통증. 허리 통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해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협착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허리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협착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유착이 있어야 되는데 유착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허리뼈 부근에 유착이 있으면 허리에 통증을 느낍니다. 자, 허리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리뼈에는 이러한 돌기들이 있어요. 돌기들이. 왜 이 돌기들이 있을까요? 바로 뼈하고 뼈를 이어주면서 뼈의 운동을 도와주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부착되도록 이 돌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돌기들에는 근육과 인대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육과 인대를 다쳤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근육과 인대가 유연한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바로 유착이라고 해요. 이러한 유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즉 뼈가 움직일 때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과 인대가 뼈를 잡아당기게 돼요. 그런데 이 뼈의 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붙어있는 근육과 인대가 뼈의 막을 잡아당기니까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를 무슨 통증? 유착성 통증이라고 해요.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허리에 통증만 있다. 이런 분들은 허리에 유착으로 인해서 유착성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착성 통증을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인 도침으로 유착들을 풀어주게 되면 유착성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내용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여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 내부에 있는 유착을, 뼈 주변에서 유착성 통증을 일으키는 이 유착을 도침 치료로 풀어주면, 해결해주면 허리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허리 통증이 아니죠. 이번에는 엉치나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입니다. 자, 이럴 때는 아까 허리 통증인 경우는 허리뼈 주변에 유착을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이 나오는 이 구멍이 중요해요. 이것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이 추간공을 통해서 신경이 나옵니다.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와요. 이 추간공은 위에 뼈와 아래 뼈가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멍이에요. 이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곳이 좁아지거나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과 혈관을 방해하니까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곳이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추간공 부위가 어떻게 되냐? 앞에서는 디스크 흘러나오고 뒤에서는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이것이 좁아지게 됩니다. 추간공 부위가. 그리고 또 추간공 부위에 있는 여러 인대들, 여러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유착이 발생해요. 이럴 때 도침 치료로 어떻게 해결해 주냐? 도침 치료로, 이것은 뼈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것은 뼈를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뼈를 뒤에서 보면 이 추간공은 이 옆에 있겠죠, 옆에. 근데 뼈하고 뼈 사이는 인대하고 근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와 근육들이 꽉 뭉쳐 있으면 뼈하고 뼈를 더 좁아지게 만들겠죠. 그래서 도침으로 위아래를 연결하는 이러한 인대와 근육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로 압력을 풀어주면 이 가로로 있는 추간공에 대한 압력 역시 줄어든다. 그래서 도침으로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인대와 근육을 풀어서 추간공 부위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허리 부위의 유착을 풀어서 압력을 줄여준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추간공 주변에 있는 이 유착을 도침을 통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침은 침이기 때문에 인체를 절개 없이, 인체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간공 부위까지 들어가서 유착을 도침으로 풀어주면 엉치나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리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엉치와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허리협착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도침 치료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침 치료를 통해 허리협착증을 치료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허리가 협착된 건데 협착된 허리가 넓어질 수 있냐? 협착된 허리가 꼭 넓어져야 할까요? 협착된 허리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지면 됩니다. 물론 척추 내부가 협착되고 좁아져서 증상이 생기는 협착증도 있으나 많은 협착증들은 어떤 인대와 근육의 유착에 의해서 좁아진 허리에 더욱 부담이 되고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하고 뼈를 통해서 좁아질 수도 있지만 실제 뼈하고 뼈는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고 있으나 인대와 근육의 유착에 의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라든지 또는 척추 사이가 좁아지고 유착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협착된 허리가 넓어지냐? 이게 아니라 뭐다? 증상을 일으키는 인대와 근육의 유착을 풀어주는 게 도침 치료다. 그런데 많은 허리 협착증은 허리가 협착되어 있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즉, 협착된 허리가 증상의 주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협착된 허리를 넓히지 않아도 도침 치료를 통해서 인대와 근육의 유착을 풀어줄 수 있다면 허리 협착증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험하다. 도침 치료는 그냥 막 놓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정확히 놓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체의 중요한 구조분인 신경과 주요 혈관은 피하고 유착을 풀어냅니다. 즉,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유착을 풀어낼 수 있는 지점으로 도침 치료를 놓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도침 치료를 무려 30만 건을 했어요. 30만 건. 30만 건을 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도침 치료를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침이 통증이 심하다. 침을 맞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인체에
미세하긴 하지만 바늘이 들어가는 건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도침 역시도 같은 침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면 일반 침에 비해서 아프냐? 일반 침에 비해서 조금 더 아픕니다. 그런데 많이 아프진 않다. 왜? 일반 침이 보통 0.3mm 두께가요 0.5mm 정도 돼요. 도침은 어느 정도 되냐? 0.4mm부터 0.6mm까지 도침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끝에 모양이 약간 칼날 모양이어서 더 아플 것 같다, 더 무섭게 느껴져 그러거든요. 하지만 침의 두께는 일반 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의 여러 증상에 도침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MRI를 찍어보면 허리 협착이 되어 있다 그래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려 연구에 따르면 80%는 증상이 없대요. 그렇다면 허리 협착이 꼭 내 증상의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협착만 있었으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협착에 더해서 뭐가? 유착이 있어가지고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많은 허리 협착증의 증상들은 협착된 허리를 수술을 통해서 떼어내지 않아도 주변에 발생한 유착을 도침 치료를 통해 풀어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하시면 도침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이 도침 치료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침 치료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침 치료를 통해 한번 치료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